가보시죠. 혹시 9월 모의고사에서는 작년 거에서는 풀 게 좀 있습니까? 최근에 푼 것도 있어서 그렇죠. 근데 그거 아마 시간 때문에 투자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30번이죠 그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뭐 그죠? 우리 수업 때만 열심히 풀었으니까 9월은 혹시 뭐 질문하실 분도 있습니까? 28번이 아직 우리 교재에서 만나지 못한 패턴이긴 한 것 같은데 그죠? 어차피 이제 오늘 그 숙제 드린 것 중에 유사한 형태들이 좀 들어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28번은 공부 좀 하는 게 낫겠네요 그냥 알겠죠? 우리 모의고사부터 우리 그 이번 주에 봤던 모의고사에 작년 9월에서 보니까는 나머지는 사실 29번 30번은 교재에서 이미 지나간 문제들이라서 알겠죠? 그걸로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30번은 뭐 최근에 풀긴 했는데 그 문제 어떤 진행의 방대함이 그죠? 시간 내에 도전하기가 좀 빡셈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2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번 오늘 그 나간 숙제가 후반부에 이제 왜 그 쌤이 유형 이름은 뭐 치환적분과 부분적분 응용이라는 파트로 이제 정리된 게 있는데 그쪽 라인들이 얘네들이 좀 잘 내는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서 결부된 문제긴 하고요. 얘가 이제 역함수의 정적분이 딱 나와 있는 거 보니 이게 이제 이런 소통이 돼야 된다. 이건 수투에서 배운 내용이죠. 우리가 역함수와 관련된 적분 관련된 이야기는요. 딱 유형으로 보면 두 개입니다. 딱 두 개인데 첫 번째는 y는 fx와 y는 f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사실 내신용이긴 해요. 수능에서 잘 써먹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 나왔다 치면 어떻게 풀 거야? 여기 좀 봐봐. y는 fx라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야 이건? y는 xy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서 몇 배? 2배라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기본 유형 버전의 문제고요. 수능형은 사실 얘는 잘 내진 않고요. 두 번째 이야기 y는 fx에 있어. 얘의 역함수를 역함수를 내처럼 gx를 할게요. y는 gx를 하자. 질문이 이렇게 질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이제 수능형에서 많이 갖다 쓰는 내용인데 이런 걸 질문하면 이게 이제 역함수의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요게 나오면 요거 필기장의 정리가 수투에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어떻게 풀려고 그랬냐면 x축과 y축을 그 y는 fx를 그려야죠. 뭐 극과 없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y는 fx를 그려서 얘가 말하는 이 gx에서 x의 범위는 fx에 적용하면 이건 y는 fx입니다. 알겠죠? 여기에 적용하면 y는 a부터 y는 b까지 y축과 이루는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해석을 이렇게 하라고 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아마 이 내용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까? 이게 어차피 중요한 포인트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그걸 건드리는 순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알겠죠? 그래야 이런 게 뚫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이쪽이 아무래도 부분적분과 치환적분이 워낙 이제 적분하는 툴이 좀 특이하기도 하고 함수의 식이 정확히 구현되지 않아도 식을 정리할 수 있는 버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류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알겠죠? 사실은 이제 오늘 숙제 파트에서도 이런 류의 문제를 많이 풀긴 할 건데 이게 이제 결합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그 오늘 연습할 치환적분, 부분적분의 응용 파트와 역함수의 정적분을 다 합쳐서 만든 알겠죠? 그런 류의 문제인 것 같은데 자 문제 가볼게. fx는 뭐 연속이고 이계도함수 갖고 뭐 다 세팅해 놨고요. gx가 f 프라임 ex 사인 이것도 공부하기 좋은 문제고요. 평가 문제는 뭐 다 너무 중요하고 여러 번 풀고 많은 다양한 각도의 복습이 필요한 문제니까 이 관계식 하나 주고요. gx는 역함수를 갖는데 이제 gx 역함수 갖는답니다.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이야기는 시작이 돼야 돼요. g 역함수 x dx를 보는 순간 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궁금해지는 건 y가 0일 때 x가 얼마인지가 궁금해지겠죠.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기점을 잡기 위해서 내가 y가 0이 되는 이 결과가 0이 되는 x가 필요하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뭐 찍기 편하게 나온 게 0 대입하면요 0입니다. 직방이 빠진 거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알겠죠? 또 그 다음으로 우리가 1 되는 게 필요한데 이것 또한 x에 1을 대입하면 바로 나와요. 알겠죠? g1이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설하기 위해서 이거 풀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왜? 여기에 이 문장에서 나온 풀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오른쪽이랑 연결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메시지 하나에서 우리가 할 일은 정해져 있으니까. 알겠죠? 이건 수트에도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나오면 이거부터 체크해서 저걸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gx라는 놈이 물론 함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gx라는 놈은 일단 0,0을 지나고 1,1을 지나고 그 값은 없을 거니까 증가함수인데 그렇죠? 그럼 분명 얘는 0,1에서 1,1까지 지나는 뭐 이런 식의 함수가 될 건데요. 뭐 이렇게 흘러가겠죠. y는 gx가. 그렇지? 얘가 말하는 요 자식은요. 요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요 넓이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요 놈을 얘를 구하기 힘들 거니까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요 함수를 어떻게 봐야 되겠어? 이 정사각형 넓이의 1일 거니까 1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x dx다 라고 일단 정리가 돼야 되겠죠. 알겠죠? 역함수를 없애야지.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얘가 이제 1 마이너스 얘가 2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프라임 dx sin 파이 x dx 더하기 4분의 1이다 라고 나오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를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요 자식이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게 gx니까 그죠? 얘를 한번 잡아서 풀어보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요 모양이 살아있죠? sin 파이 x 더하기 x를 할 때 해버릴게요. dx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dx를 하면 이게 2분의 1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1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들어온 식 d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은 2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저 들어온 식 dx 더하기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더러운 식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얘를 넘기면 3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저 더러운 식 이따 쓸게요. 는 이거 넘겼지. 2분의 1 남고 4분의 1 넘어오면 4분의 1 그죠? 2분의 1 빼기 4분의 1 상수만 한 거야. 4분의 1 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 여기서 얻어진 결론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프라임 dx sin 파이 x dx가 12분의 1이다 라는 결론을 얻어내라고 준 메시지인 것 같다 라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접근인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필요한 접근은 수트 내용이죠. 미적분에서 배운 내용은 아니고 수트에서 배운 역함수의 정적분에 대한 의미를 여기서 스타트 라인에 갖다 쓴 거다 라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이 문제가 뭔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는요 이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테마가 오늘 내가 숙제를 몇 개 드린 그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의 응용 파트입니다. 거기 문제에서는 몰아봤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치환적분, 부분적분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미적분의 적분 파트는 사실 이제 그래프적인 추론보다는 연산 문제가 많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치환적분도 그렇고 부분적분도 그렇고 모양을 잡아내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말하는 결국 봐봐 우리가 이런 힌트를 하나 얻었어. 요거 가지고 요 모양 잡아내 이런 소리야 그냥. 알겠죠? 다른 얘기는 없어요. 지금 나한테 묻는 게 fx를 구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야 저식을 잘 정리하면 이거 나오니까 코사인이구나. 코사인 2분의 파이 x dx. 그러니까 오늘 그 숙제로 약간 드린 그쪽 라인을 다 풀어버리면요 이런 거 금방 붙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 워낙 많이 된 패턴의 평가반들이 알겠죠? 뭐냐면 이 식의 모양에서 요거 만드는 노력을 해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걸 두들겨 보면 일단 먼저 할 일은 쌤 생각에는 치환적분부터 때리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알겠죠? 뭐 순서가 중요하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뭐 풀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일단은 모양이 2x부터 x로 바꾸면 좋을 것 같으니까 알겠죠? 2x를 t로 쌤은 치환적분 먼저 할게요. 그럼 범위는 0부터 2까지 주어진 범위와 뭔가 연동이 되고요.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2 dx가 dt일 거니까 dx 자리에는요 2분의 1 dt를 넣으면 되겠다. 치환적분을 먼저 때려보면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그 다음에 sin 파이 x 자리에는요 2분의 1t 넣어야지 2분의 파이 x 밑에와 뭔가 라인이 연동되죠. 그 다음에 dx 자리에는요 2분의 1 dt t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얘가 12분의 1이다. 2분의 1 약분되어버리면 6분의 1이다 까지 얻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 뭐 하는 얘기야? 얘를 부분적분 때리면 요거 보이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sin 2분의 파이 t를 미분하는 방향으로 잡고 미분하면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t가 될 것이고 적분하면 ft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부분적분 때리면
ft 사인 2분의 파이 t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코사인 2분의 파이 t dt가 6분의 1이야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얘는 0입니다. 사인 쪽이 0되기 때문에 사라지고 여기서 정답이 나왔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적분 쪽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수능 유형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오늘 약간 그 숙제가 있나? 그런 문제가 다 요 라인 알겠죠? 식을 잘 숨겨놨으니 여기에 들어있는 식을 찾아내. 뭘 이용해서? 부분적분이나 치원적분을 통해서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스토리 자체가. 이해되겠어요? 연상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그거를 이제 수트에 배운 역함수 정적분과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그런 식의 문제가 되겠고, 이제 요거 잡으러 우리가 또 가야죠. 이제 미적분이 후반부니까 뭐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 뒤에 29, 30은요 예전에 또 수업을 했으니까 제끼겠습니다. 나머지는 풀어줄 거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죠? 넘어가시죠. 그 다음 사설을 하기 전에 잠깐만요. 사설에서 적분 쪽 얘기가 좀 있나? 잠깐만요. 이게 사설 모의고사에서는요, 일단은 그 적분 쪽 라인을 먼저 풀고 우리 교재부터 마무리한 다음에 남아있는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 혹시 여기서 질문 있어요? 25번을 잘 풀었니? 요거는 잘 안됩니까? 네, 요거는 풀어볼게요. 최근에 한 거니까. 알겠죠? 이게 약간 이게 뭐 시험 상황에 어떤 그 독특한 환경을 생각한다면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정도의 모양이긴 한데, 또 물론 또 특정 친구 입장에서는요, 뭐 쌤 이거 쉽게 보이던데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알겠죠? 요게 봤을 때 이게 확실히 유형이 보여야 될 게, 이거 무한급수로 정적분으로 변환하는 문제인 거죠. 알겠죠? 그 판단이 서야 식이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 그게 없이 그냥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극한 문제인가 아니면은 뭐 자연상수 E 만들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봐버리면 이 문제 이제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 판단에서 이게 정적분 문제겠거니라는 게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정적분 문제로 방향을 틀을 짜면 이제 보이는 게 뭐가? n 제곱분의 1을 잘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가 있고요. n 제곱분의 1에 n분의 1을 넣어놓고요. 일단 중간 안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깥쪽에 n분의 1 빼겠습니다. 일단 알겠죠? 일단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로그를 합쳐버리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ln 1 플러스 n분의 k에 2n 플러스 2k 이렇게 돼요. 안에 로그를 합치면 봐. 얘가 분모로 할 것이고 지수가 똑같기 때문에 묶어주면은 요 모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n 제곱은요, n분의 1 하나 남기고 하나 뒤로 뺐죠. 왜? 이미 얘가 쌤 이렇게 그 초반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적분 변화 문제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래야지 보이긴 할 것 같아. 이걸 그냥 풀려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쪽을 한 머릿속에 없었던 친구들은요, 좀 이 식이 안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형태로 만들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버린 거 봐. 얘가 이제 올라가야죠. 그죠? 얘가 올라가고, 얘를 내려도 되긴 하겠다. 요 놈을 내리는 게 더 낫겠다. 여러분 표현으로. 그렇죠? 얘를 내리든 얘를 올리든 하면 될 것 같은데, 얘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면 모양도 이쁠 것 같네요. 내리는 방향으로 가면 n이 무한으로 가고 시그마가 있고요. 요걸 내려버리면 여기 앞으로 내려갈 수 있죠? 그러면은 n분의 2n 플러스 2k이기 때문에 요거 2로 묶어주면 똑같이 1 플러스 n분의 k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걸 내리는 방향으로 가면요, 2에 1 플러스 n분의 k가 있고 ln 1 플러스 n분의 k가 만들어지고 n분의 1이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 놈을 x로 잡아라. 이런 의도의 문제다.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 2는 빼버리고요. 2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죠. x, nx, dx를 풀어라. 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부분적 방법 때려야 되겠죠? 그러면 해결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적분의 결합된 문제가 좀 빡센 것들이 있어서 교재부터 하고 봅시다. 오늘 그 일반 유형 끝을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요 사설 모의사는요, 일단은 뒤로 좀 밀어놓고 일단 교재부터 합시다. 알겠죠? 나머지 적분과 좀 오늘 하려는 방향성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분부터 몇 번 해놓고 그러고 다시 올게요. 알겠죠? 요거 적분 쪽만 하나 건드려 왔습니다. 잠깐 스톱 시켜놓고 여러분 교재로 가시죠. 교재를 하고 봅시다. 알겠죠?
오늘 교재 이제 미분의 이제 마지막 두 개 남았어요. 둘 다 아주 빡센 문제들이긴 해서 98페이지에 98페이지 두 문제가 쌤이 숙제 드리면서도 여기 내용 좀 빡셀 수 있으니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같이 남겼는데 알겠죠? 어려운 문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어려운 문제고 98페이지에 네, 하지 못했고 이거는 근데 손을 못 대도 상관없는 게 학습용어로 공부를 해야 될 파트인 거겠죠? 저는 프리임까지 좀 단단해져야 이걸 마무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296번 같은 경우는 유사한 문제를 좀 더 로우한 버전으로 연습을 하는 게 있는데 알겠죠? 그거를 좀 더 빡세게 만든 상황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문제긴 합니다. 보시죠. 자, fx가 296번입니다. 이런 뭐 활동위치를 많이 연습해야죠. x-a-2의 제곱 2x 이거는 공부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푸는 이 빡센 두 문제가 되겠네요. 2의 2a승 x-a 더하기 4 2a승입니다. x를 작을 때 얘는 뭐 직선이죠. a, 4의 2의 a승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위에 a를 대입하면 연속입니다. 일단 알겠죠? 뭐 위에 그런 말이 나와 있진 않는데 fx는 연속함수고요. 알겠죠? 뭐 미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얘가 뭐라 했냐면 y는 fx와 미분의 식을 밑에 쓰기 위해서 y는 fx와 y는 t가 만나는 거죠. 교점의 x 좌표, 교점의 x 좌표 중 작은 값을 GT라고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먼저 할 일은 그려야죠. 알겠죠? 얘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때리면 자 미분 때리면요 요 위에 게 인수분해까지 되는 2차식이 나와서 알겠죠? 얘가 쌤 기억을 하면 x-a랑 x-a-2가 나왔던 것 같은데 미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x보다 클 때 미분 가능성은 뭐 체크해보면 되겠지만 어쨌든 2의 2에 있어 확인해볼까? 미분 가능성? 여기 a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2의 2승이고 얘는 2의 2의 2승이니까 미분은 불가하겠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로 식은 나오겠다. 는을 빼야지 뭐 정확히 쓴다면 알겠습니까? A에서 미분 가능성 확인 가능하네요. 알겠죠? 위에 거 미분 때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미분할 수 있을 거니까 알겠죠? 인수분해 될 것이고 여기 나와서 도함수를 예측해 보면 도함수는요 A가 지금 대략적인 크기가 나와 있나 잠깐만요. 뭐 A는 상수래네요. 아무 때나 가봅시다. x는 A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A보다 큰 쪽은 얘를 그리는 거니까 A와 A 플러스 1을 지나는 여기 A면 X축입니다. A 플러스가 여기 있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뭐 정확히 되는 방법 뚫어야죠. 미분 불가니까 알겠습니까? 이럴 것이고 왼쪽은 뭐 얘를 굳이 쓴다면 뭐 이런 상수함수겠지만 뭐 중요하지 않죠. 직선이니까 알겠죠? 그럼 fx의 모양은 일단 fx의 모양은 예를 들어서 A를 기준으로 감소 증가죠.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 감소하는 포인트가 x는 a 플러스 2가 되겠죠. x는 a. 이 노란색 그래프가 y는 fx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봐봐. 자 y는 t를 그으면요 여기 위에 있을 때는 요 점의 x 좌표가 gt인 거야. 그죠? 내려가면 gt가 봐 이렇게 작아지다가 여기 만나는 순간 gt가 저로 확 넘어가 버리죠. 교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교점의 좌표 중에 작은 게 GT니까. 그죠? 그럼 아마 여기를 지나가면서 GT는 부연속이 나오겠네요. X 값이 이렇게 따라가다가 갑자기 탁 넘어가 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내려가면 계속 뭐 연속이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인 건데 얘가 얘기했어요. GT가 T가 12일 때만 부연속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 말은 그렇죠. 여기 높이가 12라는 거죠. 12. 알겠죠? 거기 넘어갈 때가 부연속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A를 대입한 게 10이니까 여기서 힌트가 나오죠. FA가 10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적용을 하면 여기 밑에다 대입할게요. A를 집어넣어 버리면 4, 2의 A승이 10이라서 2의 A승이 3일 것이고 뭐 A를 구한다면 A는 L은 3이다. A까지는 잡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A는 잡아놓고 이제 문제 푸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A가 L은 3이라서요. 이걸 뭐 다 대입하는 것보다 냅두고 푸는 게 나아요. 그냥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GT를 짜면 이런 거죠. GT 같은 경우는 GT는 T가 12보다 이제 큰 범위에서는 그죠? 요 점의 이 뭐라 해야 돼? X 좌표가 GT가 되는 건데 상황이겠습니까? 요거를 정리할 때 이걸 함수를 쓰기가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보는 게 나아요. 봐봐.
쌤은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유의 문제가 우리 저 앞에서도 좀 풀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x좌표의 함수를 잡아버리면 잠시만요.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뭔지 기억이 날 겁니다. 이게 아마 음함수 미분 쪽에서 역함수 미분 쪽이었나? 잠시만요. 형태만 잠깐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음함수 미분 아니고 여기 있고. 이런 유의 문제 우리 74페이지에 220번에서 한번 연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220번. 그죠? 요것도 이제 수능기출 문제긴 한데 이때도 왜 거의 똑같은 문제야. 3차 함수가 뭐 그려지면 그죠? yt를 잡아서 요 작은 점을 뭐 얘가 했네. ft, t를 하자. 이렇게 있죠. 그쵸? 그러면 이 함수를 내가 만약에 뭐 y는 hx라 친다면 알겠죠? 요 점에서 이 ft와 ht는 역함수 관계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은 ft를 여기 x에 집어넣어버리면 hft가 t가 되네. 그죠? 이게 뭐 1대1 대응이라서 역함수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알겠죠? 요 지점에서는 역함수 관계 형성되는 이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만약에 우리가 요 ft에 대한 뭐 f' 뭐 예를 들면 뭐 3을 구해 이렇게 한다면 이게 역함수 관계 형성되기 때문에 fx가 언제 3이 되는지 x값을 구해서 이게 a라면은 알겠죠? 이 결과는 h'a분의 1입니다. 요 얘기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그 지점에서 미분한 값의 역수값이겠죠. 역함수 미분 그러니까. 알겠죠? 그런 식의 틀로 넘어가 버리는. 오케이? 그 문제를 여기서 또 만든 거야, 얘네들이.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건요. 요 점의 x좌표를 gt로 잡은 거. 그 다음에 얘가 또 y는 t잖아, 얘가. 그죠? 그 말은 이 문제와 똑같은 상황을 만든 거죠. 요 점을 gt, t라 하면 이 말과 똑같은 말인 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환경으로 gt를 만드는데 중요한 건 그 gt가 t가 12보다 컸을 때는 함수가 여기에 적용을 받지만 알겠죠? t가 12보다 작을 때는 여기에 적용을 받는단 말이야. 상황이 됐습니까? 그럼 이걸 분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쌤 같은 경우는 이런 류의 문제를 분류할 때는요. 이 함수를 얘를 f1x라고 이름을 지어버리고요. 얘를 f2x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거 뭐 hx, kx 뭐 이렇게 봐도 되는데 알겠죠? 이게 아무튼 f랑 연결된 함수인데 함수 두 개니까 이 식을 만들기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연결 지어버리면 봐봐. t가 10보다 클 때는 t가 12보다 클 때는 그죠? 여기는 정확히 따지면 는이 빠지는 게 맞아요. 왜냐면 는이 될 때는 직선과 연결이 나으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요 지점이 요로 넘어갈 거라고 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살리려면은 이 는을 빼고 살리는 게 낫고 는이 있을 때는 아예 직선을 넘겨주는 게 이 상황은 나을 것 같은데 t가 12보다 클 때는 요 자식이 위에 거니까 f1x의 관계가 나오는 건데 당연히 gt를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gt가 x좌표니까 봐봐 이 f1x가 gt, t를 지나는 관계니까 이걸 대입해버리면 f1x와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상태인 거죠. 그죠? 이걸 만족하는 t를 갖고 있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랬습니까? 이걸 뭐 식으로 적기는 좀 애매하니까. 이랬어요? 그렇고 t가 1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그죠? 뭐랑 관계가 되는 거야? f2x랑 관계가 되겠죠? f2x에다가 gt를 대입하면 t가 나오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 t가 12보다 큰 상황이라면 t가 12보다 큰 상황이라면 얘가 잠깐만요. 얘가 헷갈려. f1x와 gt가 이렇게 쓰자. f1x와 gt가 얘가 역함수 같은 관계가 되고 라는 느낌을 해석이 돼야 그 다음 진행이 편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t가 12 이하인 관계라면 얘 둘이가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정확히 역함수다라고 보기 그렇지만 요 자식이 역함수 맞는 거죠. 이 자식이 역함수 맞는 거. 여기는 뭐 가까워 보면 1대1 대응이 맞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관계에 놓여있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랬을 때 질문합니다. 뭐라 했냐면 너무 많이 올라왔구나. 그랬을 때 잠깐만요.
그랬을 때 G 프라임 FA 더하기 2를 구하고 G 프라임 FA 더하기 6을 구해라 라는 게 질문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자, 지금 요 식을 다르게 표현하면 얘 역함수 관계 같은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G F1T는 T다 해서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 같은 경우도 다르게 보면 G F2T는 T다라고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래야 이제 식의 윤곽은 비슷해질 거니까. 이런 관계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인식만 가지고도 할 수는 있는 게 결국 봐봐요. 얘가 말하는 G 프라임 FA 플러스 2는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지금 나한테 FA 플러스 2의 값을 G 프라임에 대입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fx가 FA 플러스 2의 결과를 갖게 되는 요 말이 되겠습니까? 요 x값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fx가 FA 플러스 2의 값을 가지려면 FA 플러스 2가 어차피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값을 갖게 되는 GT는요 직선과 만나는 GT가 되는 거죠. 여기일 때는. 이해되겠어? 즉 뭔 얘기냐면 이 자식의 결과는 직선이니까 저기 있는 F2x의 관계에서 구해내야 돼. 이해되겠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G 프라임 FA 플러스 6을 잡아내려면 알겠죠? GX의 역함수 관계를 지금 우리가 이제 F1x인지 2x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인 건데 요 결과가 마찬가지 또 이번에 y 값으로 잡혔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a 플러스 6을 대입한 f 값은요 a 플러스 6은 a 플러스 2니까 a 플러스 6이 이게 여기를 12를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중요할 수 있겠네요. 대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fa 플러스 6을 집어넣어보면 저기 여기다가 a 플러스를 넣어버리면 a 사라지고 4의 제곱 16 2의 a 플러스 6이라서 이거 12보다 훨씬 커요. 알겠죠? a 플러스 6이 분명 이 요놈을 훨씬 넘어가 뭐 여기로 하자. 대충 이쯤에 있을 거란 말이야. x는 a 플러스 6.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a 플러스 6인 지점은요 이 함수와 연계가 돼 있다는 거지. 이 함수라는 게 f1x래. 얘는 f1x 잡아내야 돼.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이 관계만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으면 이런 식의 표현은 굳이 갈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거든. 알겠습니까?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알겠습니까? 이렇게 식으로 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선생님 얘는 f2x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얘를 잡아내려면 f1x를 잡아내야 됩니다만 인식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역함수 미분처럼 풀어버리면 돼요. 알겠죠? 역함수 미분처럼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 같은 경우는 f2x 같은 경우는 요 함수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항상 2의 2승이야. 그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점에서 역함수 미분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얘를 도함수 역수만일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식 즉 요놈의 결과는 어디 있을까? 요놈의 결과는 얘의 도함수가 2의 2a승이기 때문에 2의 2a승 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어느 지점 잡을 필요는 없잖아. 이해됐어요? 요 함수와 연계가 돼 있구나가 핵심인 거죠, 사실. 위치를 파악해서. 알겠죠? 그래서 얘는 역함수 비율을 때려버리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상관없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우리가 2의 a승이 3인 걸 알기 때문에 제곱했으니까 이거 9분의 1이야. 그럼 잡았고. 이해됐어요? 두 번째 이야기. 얘 같은 경우는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이 y 값이 fa 플러스 6이 되려면 이 x가 a 플러스 6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쵸? 왜냐면은 a 플러스 6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t를 그으면 어차피 그 gt가 이 a 플러스 6을 대입한 결과 이 a 플러스 6이 gt일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역수한 값이 되겠죠. 역함수 관계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즉 얘를 구할 거는요 f 프라임 a 플러스 6분의 1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역함수 정의에서 끌고 가버리면 이렇게 복잡한 함수 더 헷갈릴 수 있고 알겠죠? 그 쌤이 왜 계속 얘기하는 역함수 미분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이게 똑같이 뭘 쓰고 있는 거냐면 y는 fx가 있는데 얘의 역함수를 뭐 gx를 할 때 나한테 뭐 g 프라임 2를 구하래. 그러면은 fx가 2가 되는 게 얼마인데 그게 a야? 얘는 f 프라임 a분의 1이야. 라는 결과치만 뽑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죠. 알겠죠? 그 구조를 이해하시면 얘가 fx의 y 값이니까 얘를 만족한 x가 얼마인데 그게 a 플러스 6이야. 그죠? 그러면 fx를 미분해서 a 플러스 6을 대입한 걸 역수치한 게 답이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f 프라임 여기서 적용한 f는 f1x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f1x를 미분한 거는 여기 위에 있거든. 이해됐어요? 여기에다가 a 플러스 6을 대입한 거를 역수치한 게 이 답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구두를 적용하시면 뭐 정답은 나오겠다. a 플러스를 대입하시면요, 저 쉽게 답은 나옵니다. 아시겠죠? 얘가 사라지니까 앞쪽에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겠나요? 네, 복습 좀 꼼꼼히 해서 얘가 이렇게 한 번씩 써먹는 소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점검해보고 여기서 뭐 포인트를 잡아주자면 요 이야기가 빨리 좀 익숙해지면 이런 문제가 좀 쉽게 잘 뚫리긴 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기초 개념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역함수 미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의에서 끌고 오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는 바로 결과치를 탁탁탁 잡아가지고 뭐 얘가 y가 되는 값에서 x를 잡아내면 거기서의 미분계수의 역수값이니까. 알겠죠? 그것만 딱 보이면 여러분 좀 쉽게 뚫을 수 있다. 라고 이제 그걸 가지고 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얘기고요. 되겠습니까? 네, 이제 297로 가시죠. 297은 확실히 좀 많이 가는 해석 문제이긴 합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이제 일단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297 풀고 좀 하시죠. 297입니다. 처음에 두 개가 이제 빡센 문제 있으니까 후다 풀어봅시다. 297 보시면 자, 얘는 뭐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라고 나와 있고요. 식은 나와 있으니까 일단 그래프에서 적용을 해 놓을게요. 그때 문제가 뭐라 했냐면 요거는 뭐 k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사이일 때 y는 루트 절대값 fx 마이너스 t 얘가 x는 k에서 미분 불가 인 개수 k의 개수를 gt를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뭐 생기는 gt의 함수부터 해석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GT 해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알겠죠? 요렇게 문제 준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얘기겠어? 당연히 봐봐. 얘가 0이 되는 지점. 그죠? 이게 fx가 만약에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 치면 대충 그려보면요. y는 t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t가 여기 있으면 이게 x축이 될 거고 꺾고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 루트 시험으로 여기 당연히 미분 불가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대로 미분 불가인데 이런 미분 가능 함수에서는요. 루트를 취한다고 미분이 불가 생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큰 문제는 안 생길 건데 그럼 봐봐. 얘를 따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y는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체크를 해봐야 돼. 그러면 미분이 불가가 될 수 있는 포인트는 언제냐? 그 미분이 불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 당연히 fx가 t가 되는 지점이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면 아는데 일단 그려볼게요. 자, y는 fx 그려볼게. 봐봐. y는 fx 그려봅니다. 이걸 잘 그려놔야 해석이 되니까 볼게요.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2의 사인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원래 사인이 아마 이 정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 있으면 원래 사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세제곱을 하면 똑같아요. 어차피. 그죠? 0과 1 사이를 세제곱하면 뭐 완만하면 달라지겠지만 개형 자체가 바뀔 건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넣어버리면 사인이 마이너스 1일 거니까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건데 여기서 사인의 세제곱이니까 여기 위가 봐봐. 여기 위가 이렇게 3중분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왜냐면 세제곱이 있으니까 0 되는 게 3개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그 x 삼성처럼 이렇게 접했다가 올라가는 거죠. 알겠죠? 변곡점은 맞겠죠? 이렇게 가다가 어디서 끊기냐면 4분의 파이에서 끊겨요. 여기가 대입해 보시면요. 루트 2분의 1 나옵니다. 요거 알겠죠?
여기의 식은 y는 우진아 y는 사인 2 사인 세제곱 x가 되는 거고. 이랬어요? 오케이? 이 그림만 그린 거야. 그 다음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코사인이니까 코사인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여기를 지나서 연속입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2분의 파이를 지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2분의 3파이, 여기는 파이가 되겠죠. 요 식은 y는 코사인 x입니다. 일단 이걸 정확히 그려야 GT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지금은 쌤이 여기 범위가 주어진 코사인 x까지 해서 fx를 일단 정확히 그려놓은 거야. 알겠죠? 그러면 보자마자 일단 미분 불가 하나 당첨. 미분 불가 일단 fx 자체는 그죠? 하나는 미분 불가고 나머지는 일단 연속이 미분 가능성입니다. 미분 가능합니다. fx는 알겠죠? 이런 단계에 fx는 있어. 이 노란색 그래프가 y는 fx만. 상황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때 자 그다음 가볼게요. 내가 찾는 건 이 함수의 미분 불가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제 GT를 만들어 볼게요. GT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 만들게요. 자 GT는 T가 여기 밑에 있다면 알겠죠? 꺾고 올릴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루트만 씌운 거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고 이게 붕 떠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거기 루트 씌우면요 큰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여기는 그대로 미분 불가겠지. 이해됐습니까? 원래 미분 불가 함수에 루트 함수 만들어버려 걔는 미분 불가죠. 근데 미분 가능성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별로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T가 이렇게 올라오기 전까지는 일단 한계야. 이거는 큰 이벤트는 없어. 알겠죠? T가 봐봐. T가 이렇게 올라와서 마이너스 2까지는 한계야. 왜? 이 함수 자체가 그냥 절대값이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 루트만 씌운 거잖아. 그렇죠? 그러다가 얘가 마이너스 넘어가는 순간 알겠죠? 얘가 T가 마이너스 위로 올라오는 순간 꺾여버릴 텐데 이 꺾인 거에 루트 씌우면 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미분 불가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통과하는 순간 우진아 살바가이 통과하는 순간 여기서 한 개 출현하고요. 여기는 원래 미분 불가니까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예측 가능한 범위입니다. 알겠죠? 이게 봐봐. 이 x축이 문제가 되는 게 잘 봐. 올라가다 보면요. 이게 이 문제를 쌤이 교재에 넣어놓은 이유는 요 때문인데 t가 y는 마이너스 1 되는 요 시점. 그죠? 얘가 튕기긴 했지만 루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이런 거야. x제곱이라는 함수에다가 내가 오케이? 이 함수에다가 내가 루트를 씌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절대가 있을 거 아니야. 미분 불가가 나와버려. 제곱은 그래. 오케이? 선생님 여기서는요 얘는 부드럽게 생겼는데 절대값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루트를 씌워버리면 여기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알겠죠? 요거 미분 불가 만들어버려. 루트를 씌워버리면. 근데 여기 나중에 또 지나가면요 세제곱이 나오는 게 또 있어요. 세제곱에 루트를 씌워버리잖아. 이렇게? 알겠습니까? 얘는 미분 가능입니다. 이 2분의 3승이거든. 오케이? 알겠습니까? 미분하면 되거든요. 0로 대입하면 값 잘 나와. 2분의 3에 x 2분의 1 쓰. 0은 0이야 그냥. 네. 얘는 또 미분 가능이야. 얘는 거기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해됐어요? 네.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이게 제곱에서만 문제가 생겨요. 이게 4제곱도 해보면 4제곱 같은 경우는요. 루트를 씌우면 x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잖아. 미분 가능이야. 그러니까 제곱만 이런 식이 생기는 거야. 이걸 식으로 이해를 하면요. 봐봐. 제곱만 생기는 게 식으로 이해하면요. 이거 루트를 씌우면 물론 절대값이니까 바로 이해가 되는데 얘를 만약에 이거 x의 2분의 2승을 볼 수 없겠구나. 이게 x가 달라지니까. 얘는 4제곱은 양수가 상관없는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곱은 문제가 생기지만 차수도 높아지면 그 루트 때문에 뭐 문제 생기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런 해석 때문에. 알겠죠? 그럼 봐. 얘가 t가 여기 넘어갈 때는 두 개를 만들다가 얘가 되는 순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t가 마이너스 1 될 때까지만 끊어서 두 개는 확실한데 t가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야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딜 모르냐? 여기는 뾰족해지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미분 불가고요. 미분 불가고요. 여기는 아직 우리 입장에서 모른다는 거죠. 이게 x제곱으로 이해하면 미분 불가야. 근데 식이 x제곱은 아니잖아. 그렇죠? 식이 코사인 x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럼 난 뭘 확인해야 되냐? 봐봐. 요 지점. t가 마이너스 1이면 식 대입할게요. y는 봐봐. y는 요건 코사인 x니까 루트 코사인 x 더하기 1입니다. 절대값. 그죠? 얘가 x는 파이에서 미분이 가능한가? 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선생님 여기는 왜 두들겨 보는 겁니까?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두들길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단순한 다항함수라면 제곱은 저게 이제 루트 때문에 뾰족하게 되는데 차수가 높아지면 안 되긴 한단 말이야. 선생님 삼각함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확인할 포인트는 있다라는 거죠. 저기서 저를 지나갈 때 x축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체크해 보면 봐봐. 자, 내가 이거 확인해 볼게요. 얘가 이제 x가 파이에서 미분 가능한지 따져보려면요. 뭐 정확한 정석적인 풀이야. 1 플러스 코사인 x 절대값이 되는데 정석적인 풀이야. 이거를 이제 그 뭐냐 미분계수 정의로 확인하는 게 맞지만 알겠죠? 웬만한 문제들은 거의 90% 이상은요. 그냥 미분 때려 대입해보면 돼. 환경 체크됩니다. 알겠죠? 자, 미분을 때려 봤더니 1 플러스 코사인 어차피 양수 아니야? 절대값은 의미는 없어. 미분을 때려볼게요. 자, 저함수가 나는 x는 파이에서 미분 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확인해보면 y는 1 플러스 코사인 x의 2분의 1제곱이 될 것이고, 그렇죠? 미분을 때려보겠습니다. 미분 때려버리면 2분의 1에 1 플러스 코사인 x, 이거 잘 봐.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이 문제가 또 가치가 있으니까 이거 되겠죠? 그죠? 그럼 얘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잠깐만요. 합성함수 미분을 제대로 해야 되냐 안 했네요.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있어야지 이렇게. 그쵸? 맞습니까? 요 미분하면 2분의 1 떨어지고 1 깎이고 안에 거 한번 더 미분. 그쵸? 식을 이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빼놓고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남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미분 가능성 같은 걸 체크하거나 미분 계수 값을 구할 때 이렇게 미분해서 대입을 하는 환경이 생길 거란 말이야. 알겠죠? 나 지금 이 함수가 x는 파이에서 미분 가능하고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파이를 딱 대입을 했더니 어떻게 돼? 분모 0 돼버리잖아. 근데 분자도 0이야. 분모가 0인데 분자 0이 아니야? 이건 바로 미분 불가야. 알겠죠? 근데 분모가 0인데 분자도 0이야? 이러면은 이건 몰라. 아직까지는. 알겠죠? 우리 뭘 확인해 봐야 돼? 극한을 확인해 봐야죠. 알겠습니까? 극한 값이 양값 똑같으면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야.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극한 따져봤을 때 봐봐. 얘가 극한을 따져보면 리미트 x가 파이로 할 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이게 무한소니까 루트 1 플러스 코사인과 사인 x인데요. 무한소분의 무한소니까 식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유리화를 하는 게 맞죠. 1 마이너스 코사인 곱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리미트 x가 파이로 할 때 분모는요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나옵니다. 사인 x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나오고요.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여기 어떻게 돼? 루트 안에 사인 제곱이 있는 거죠. 그죠? 얘는 절대값이라는 건데 이게 참 대단한 문제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과 리미트 x가 파이로 할 때 절대값 사인 x분의 사인 x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x인데요. 그죠? 얘는 어차피 루트 2가 돼. 파이를 집어넣어버리면. 그러면 내가 지금 파이 플러스와 파이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절대값 사인을 정리한 입장인 건데 이해됐습니까? 사인을 살짝 그려봤더니 파이에서 부호가 바뀝니다. 이건 사인이니까. 그러면 파이 플러스는요? 얘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튀어나와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약분돼서 플러스가 되면 2분의 1 루트 2가 이제 우극한 되는 건데 자극하는 사인이 플러스라서요. 그냥 튀어나와요. 그럼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2가 됩니다. 미분 불가네요. 그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아주 잡아내기 짜증나는 문제 패턴이 뭐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꺾고 올리는 함수를 체크해 볼 때 루트라는 놈이 개입돼 버리면 x축과 만나는 그 지점은 문제 생길 수 있어. 그게 튕긴다 하더라도. 알겠죠? 그거를 이해하려면 그거는 제곱에다 루트를 지우면 그거 절대값 되니까 꺾이자면 뾰족하게 돼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확인할 가치는 있다. 근데 그 확인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 사인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때 여기가 미분부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니까 이 세 개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세 개가 되는 이유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가 알겠죠? 그 다음 또 흘러갑니다.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도 포인트가 생기는 게 0일 때까지 0을 끊을게요. 0까지는 어차피 열 그어버리면요. 하나, 둘, 셋, 네 개야. 4개 나옵니다. 알겠죠? 자, t가 0일 때는요. 선생님, 여기도 그러면 이게 꺾이는 부분이니까 확인할 가치가 있지 않아요? 확인할 가치 있죠? t가 0이 돼버리면 얘는 미분 불가고 두 개는 확보. 오케이? 여기서는 모르겠어. 오케이? 요거 확인해 볼게. 자, 이번에는 봐봐. 같은 방식으로 자, t가 0일 때는요. t가 0일 때는 y는 루트 절대값 fx 마이너스 t 요거죠. 그죠? 요 함수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지 확인해 봐요. 이해했습니까? 그쵸? 요 축이 여기 있는 거니까. 알겠죠? 3중분으로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루트를 씌웠을 때 이게 뾰족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도 대입해봐야죠. 얘는 y는 루트 절대값 사인 세제곱 x입니다. 사인 세제곱은요. 봐봐. 내가 0근처를 보는 거니까 0보다 클 때는 얘는 그냥 사인 세제곱에 루트가 있는 거고. 그죠? 0보다 작을 때는요. 음수잖아. 그렇죠? 뒤집어 올리면 마이너스 루트 사인 세제곱 x가 되겠죠. 이건 식이 딱 구분되기 때문에 편해. 알겠죠? 아까 코사인은 구분이 안 됐잖아. 그렇죠? 그러면 위에 거 미분하고 밑에 거 미분해서 영을 대입해 봐야 되겠죠. 얘는요. 사인 크게 보면 x의 2분의 3승이니까. 그죠? 미분을 때려보면 2분의 3의 사인 2분의 1승 곱하기 코사인입니다. 그죠? 0을 넣어버리면 0이 돼요. 상황 알겠습니까? 아래쪽은요. 마이너스 0이 나오고 똑같아. 미분 가능이야 이거는. 알겠죠? 상황 알겠습니까? t가 0일 때는요. 선생님 여기도 같은 느낌의 체크 포인트 아닙니까? 그거 맞아. 확인해보면 얘는 미분 가능해. 이래서 이건 식을 짤 수 있으면 좀 편하죠. 따지기가. 그래서 t가 0일 때는요. 쫙 그었을 때 얘는 미분 가능이고요. 미분 불가고요. 미분 불가능이 두 개야. 두 개. 상황이 됐습니까? 그리고 0부터 올라가 버리면 저기 루트 2분의 1 0부터 이제 t가 루트 2분의 1까지는요. 아주 어려운 문제죠. 여기 그렇게 보니까 두 개, 세 개, 세 개. 알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t가 루트 2분의 1 이상 돼버리면 그냥 이 함수가 뒤집어 올라오는 거니까 그대로 한 개입니다. gt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꼼꼼하게 체크할 포인트는요. 이 빨간색. 이 어렵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흰색. 요거 특히. 알겠죠? 요게 이 문제를 좀 구성하는 어떤 체크 포인트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t가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 x축과 만날 때의 루트 때문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포인트가 튕기더라도 접하더라도 알겠죠?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두 개의 환경이 다릅니다. 비교하면서 공부가 될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 두 개를 잘 비교 분석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찍어놓을게요. 요거는 여기까지만 시험 냅둡니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gx가 gt가 저렇게 완벽한 해석이 돼버리면 그 밑에는 되게 쉽게 뚫리는 게 봐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차적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hgt가 얘는 4차 함수인데 최고차항 개수가 1인 4차 함수인데 자 hx가 얘가 실수 전체 연속이에요. 그죠? 그럼 봐봐. gx는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뭐 t가 마이너스 2일 때도 불연속, 마이너스 1도 불연속, 0도 불연속, 루트 2는 불연속인데 그죠? 합성한 상태가 연속이 되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불연속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t를 넣어버리면 g 마이너스 1이니까 h1이랑 마이너스 2 플러스 넣어버리면 g 마이너스 플러스 2니까 h가 같아야 되겠지. 이렇게 돼야 연속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를 지날 때도 그럼 3을 대입하면 같아야지. 4를 대입하면 같아야지. 이랬어요? 이게 합성이기 때문에 HGT로 합성을 시켜버리면 T가 마이너스 0 루트 2분의 1 때는 불연속이 될 수 있지만 그거를 뭐 함수값과 자극하고 운하는 결과가 똑같으려면 그걸 대입하고 나온 결과를 대입한 결과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HX가 이걸 만족해야 돼. 알겠어요? 요것도 이 수트의 어떻게 보면 연속성에 대한 합성과 관련된 그런 또 하나의 공부가 되겠죠. 이거는 미적분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도 그죠? 마무리가 또 수투가 개입된 상태예요. 요거는 뭐 이해가 어렵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석할 포인트 전부다. 알겠죠? 거기 답을 구하면 돼요. 그냥 답을 구해보시면 G 루트 2분의 1은 여기 있네. 1이네 1, A는 1이고요. 그죠? G 빵은 2잖아 2, B는 2고요. 딱 체크 포인트만 건들고 있어 지금 중요한 포인트만. 그 다음에 G 마이너스 1은 얘가 물어본 거지 3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나올 것이고 사실은 이 문제 풀이만 얘기하면 얘가 지정한 지점에 T를 박아놓고 확인을 되긴 하겠죠. 쌤이 해석을 다 해버렸지만 알겠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그러면 A, B, C는 다 나왔고요. 그렇죠? A, B, C 나왔고 마지막에 얘기한 H, A가 지금 A가 1이었죠? H 그러면 6 마이너스 H 4를 구해라 이 말이죠. C는 얼마였어? G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얘를 구하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요 놈이 한번 10만원 됩니다. HX 4차 함수니까 HX는 최고차에서 1이고요. X-1과 X-2와 X-3과 X-4의 그 높이가 같은데 그 얼마인지 모르니까 K를 잡으면 거기 K가 있겠지 이렇게. 알겠죠? 어차피 뭐 대입에서 뺄 거기 때문에 K는 날아가는 뭐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에다가 6을 대입한 거에서 4를 대입하면 빼면 K는 사라지겠죠. 알겠죠? K는 없어도 답은 나오는 뭐 그런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확실히 이것도 해석이 빡세. 알겠죠? 해석용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되겠습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 다시 꼼꼼하게 복수해 보시고 저 빨간색과 흰색을 잘 비교해서 봐라. 여긴 왜 미분이 안 되는데 저기는 왜 미분이 되냐? 거기서 여러분들 추가 질문이 필요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진이 잠 좀 깨고 그리고 이제 일반용 갑시다. 빡센 거좀 몇 개 풀었죠? 자 따라하시죠. 너희 다시 들어갔어. 챙겨 들어야 돼. 공부하는 애가 반에 3명 같아. 요즘 학교 분위기가 이제 그죠? 이 상태가 안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 시기인가 보네요. 입시가 좀 확정이 되는 애들이 공부할 이유가 없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아직 9월 전인데 그죠? 미친놈들이 많네요 아직.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또 우리 그 숙제 과제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봅시다. 기본이 저번에 쌤 평면의 운동 얘기만 했는데 그죠? 거기를 좀 보시면 여기도 보시죠. 여기 99페이지. 우진아 여기 나 풀어왔냐? 99페이지. 우진아 여기 했어? 99, 100, 101페이지, 102페이지까지가 일단 평면의 운동 관련된 숙제였는데 태용이 다 해왔고 310번만 안 됐구나. 그렇지? 네, 이것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평면의 운동은 쌤 저번에 보여드린 뭐 308번 같은 정도의 문제만 이해해도 나머지는 뭐 쉽게 뚫리는 얘기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310번 같은 문제는 이게 이제 변화율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수트에서도 우리가 왜 속도 관련된 걸 배울 때 변화율 파트를 배운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고요. 그 요런 문제도 사실은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이제 여기도 교육청이잖아. 평가는 더 옛날에 됐어요. 요즘에 나온 추세는 아닌데 이제 형태는 또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하자 정도의 취지로 넣는다 보시면 되고요. 문제 가볼게요, 같이. 그림과 같이 뭐 문제 자체는 뭐 호흡이 길진 않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문제처럼. 그림과 같이 원점으로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0인 원이 있고요. 여러분 문제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그림을 잘 그려볼게요. 반지름이 10인 원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반지름이 10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y는 루트 3x와 y는 루트 3x 각이 그러면 3분의 8이죠?
3분의 파인 어떤 직선을 줬네요. y는 3x. 여기를 a라 하자. a 좌표는 구할 수 있지 10이니까 그죠? 2대 1대 루트 3이면 5,5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요. a 좌표는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뭐라 했냐면 점 P는 원점 O를 출발하여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초 이식 일정한 속력으로 출발한다. 움직인다라고 했네요. 점 P는 O를 출발하여 왼쪽으로. 뭐 이런 얘기네. 여기 P가 있는데 요 길이가 2t다 이 얘기겠죠? 그죠? 2t 분명하겠네요. 좌표를 잡아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점 P가 원점을 출발 t초가 되는 순간 점 P를 지나고 y는 루트 3x의 평행한 직선이 일상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뭐 그림이 이제 다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3분의 파이로 이렇게 올라가고 됐죠. 여기 Q라고 했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자. 그죠? 요 넓이는 S. 이거 넓이를 뭐 구하는 얘기네요. S. T로 구하는 얘기는 넓이는 S. 라고 할 때 점 Q의 Y 좌표가 5가 되는 순간 자, 점 Q의 Y 좌표가 5인 순간이라는 건요. 이거 T 잡아야 되겠죠. 알겠죠? 그러면 얘의 Y 좌표가 5라는 건 그지? 이게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이니까 그렇죠? 그때 T, 이 P의 X좌표가 얼마냐가 중요하겠네. 알겠습니까? 얘가 5가 되는 순간 이거 직선을 세워버릴 거거든요. Y는 기울기가 루트 3이잖아. 루트 3 X-2t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Y가 5가 되는 순간은요. X-2t일 거니까 넘겨버리면 루트 3X가 2t 더하기 5. 이거 뭐 10으로 정리됩니다. X는 T 구하는 거죠. 우리 지금. 잠깐만 뭐 하는 거야? X 구하는 거죠. X. 어? 요 놈의 X좌표가 잠깐만요. 내가 뭐 하는 거야? 잠시만요, 여러분. 되는 순간 S의 뭐 시간에 대한 변화를 구해라. 뭐 예인 순간 일단 정리 DT분의 DS 구하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갔을 때 그 Q가 5가 되는 순간을 잡긴 해야 되겠네, 그렇죠? 좌표를 쓰겠습니다. 쌤이 일단 요 식은 살려도 되겠다. 요 상태인데 봐봐. 요게 직선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5인 순간 이 원이 있기 때문에 좌표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얘가 5라면 이게 x좌표 얼마인 거야? 이 원의 방정식이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 100일 거니까. 그죠? 그러면 q의 y좌표가 5가 되는 순간은 얘가 5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x제곱이 75 되는 거네. 그렇죠? 5 루트 3, 뭐야 여기 있었는데 이거 뒤집어진 거네. 5 루트 3,5겠네요. 그죠? 됐어요? 그 말은 우리는 t값이 필요한 거니까. 알겠죠? t값을 구하면요. x가 지금 5 루트 3이니까 집어넣어버리면 15네 15. 이해됐습니까? 어차피 이 직선 위에 점일 거 아니에요. 그쵸?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t는요. 넘기면 10, t는 5겠네요. 그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범위가 안 맞네. 범위가 안 맞아요? t가 오면 10대 버리는구나. 잠깐만요. 선생님 산수 잘못했나? 직선이 루트 3의 x-2t고요. 얘가 5 루트 3, 5를 지날 때라는 거죠. 5를 지날 때. 그 순간이니까 지날 때. 를 구해보면 다시 넣어볼게요. 5는 루트 3에 5 루트 3 마이너스 2t. 아, 선생님 산수 잘못했네. 뭘 잘못했지? 이 루트 3을 안 뺐네. 그죠? 보지마. 자, 넘겨보시면요. 5는 15 마이너스 2 루트 3t가 되겠네. 2 루트 3t가 10이 되는 거죠. t가 루트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루트 3분의 5 이렇게 산수 빨리 봅시다. 그죠? 오케이? 결국 이제 얘가 말하는 순간은요. t가 루트 3분의 5가 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때 뭐 s 구해서 비분대가 대입해라 이 말이겠죠. 알겠죠? t가 얘일 때 얘를 구해라 이 말인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할 일은요. s를 t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서 그죠? 관한 식으로 정리해서 요거를 미분해서 이거 대입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요 식만 만들면 되겠네. 그죠? 가시죠. 자, 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넓이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뭐 얘를 넓이를 구하려면요.
일단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죠? 부채꼴로 껴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여기 지점을 구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게 5 루트 3분의 5를 준 게 이유가 있네요. 그죠? 루트 3대 1이니까. 그죠? 6분의 파입니다. 여기도 6분의 파입니다. 넓이 나왔네. 그죠? 부채꼴 넓이 구하시면 되고요. 여기 10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겠죠. 여기 2t고 여기 10이니까. 그죠? 이거 S를 구하면 1차씩 나올 필인데요. 그죠? 상황이 됐습니까? 그러면 뭐 저 지점만 잘 잡아내면 근데 어차피 이게 필요하긴 하겠구나. 필요한 이 값이 나왔으니까. 그쵸? 그래서 좆대 넓이를 잠깐만요. 쌤이 잘못했습니다. 왜냐면 얘는 그 점Q의 Y좌표가 5일 때의 순간의 넓이를 구한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얘는 요 순간의 지점을 얘기한 거고 다시 그림 그릴게요. 우리가 만들 요 식은 원이 있으면 문자로 가야지. 너무 바뀌었다. 이렇게 y는 루트 4x가 있고 2t, 0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생기는 요 넓이를 이거 그냥 구해야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봐봐요. 요거 좀 손이 가겠네요. 자, 이걸 어떻게 가야 되냐면 봅시다. 여기 길이가 2t죠. 그죠? 여기 10입니다. 이거 넓이를 어떻게 구하려면 이렇게 자르긴 해야 되겠네요. 그쵸?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가 넓이가 봐봐. 어차피 넓이를 우리 S를 T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걸 하려면 여기를 세타를 잡는 수밖에 없겠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봐봐. 여기 길이는 얼마 되겠어? 여기 길이는 10일 것이고 됐습니까? 그럼 얘가 요 사이 각이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거란 말이야. 이랬어? 그럼 S를 구하면 이 식이 여기서 어려지네. S를 구하면요 요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100 곱하기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요. 이랬습니까? 더하기 요거 곱해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 적용하면요 10t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그냥 삼각형 넓이랑 부채꼴 넓이 구한 거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쌤이 넓이를 쉽게 구하기 위해 세타를 도용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어? 세타와 t의 관계식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요게 만약에 양함수로 잘 나오면 대입해서 t로 끝내면 되는 거고. 알겠죠? 양함수로 안 나오면 관계식을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음함수로 쳐야지 뭐. 상황이 됐습니까?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타와 t에 대한 관계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야 이건 짜증나네요. t 여기 3분의 파이죠. 오씨 이거 쌤 강의 만들어 볼게요. 여기를 내리면 이 방식밖에 없겠는데 이렇게 내리면 그죠? 여기 길이가 얼마야? 잠시만요. 어떻게 쓰지? 일단 만들어 볼게요. 요 점의 좌표가 세타를 쓰고 있으니까 알겠죠? 요 점 좌표가 요 Q의 좌표가 10 코사인 세타 콤마 10 사인 세타입니다. 이랬어요? 그쵸? 여기 봐봐. 오호호호 짜증나. 네. 2t 여기 길이가 관계식 나오는데 봐봐. 요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봐봐.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니까 그죠? 오케이? 이 후반 작업이 어렵네요.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t예요. 길이로 얘기하면 그죠? 됐습니까? 근데 요거 3분의 파이잖아. 그지? 얘한테 루트 3 곱한 게 사인 세타일 거 아니야. 그쵸? 관계식으로 가야 되겠네. 요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다가 루트 3 곱한 게 세타 마이너스 2t가 10 잠깐만요. 여기가 10 코사인 세타 빼기 요겁니다. 그쵸? 그쵸? 요 길이 구한 거야. 관계식 잡아내긴 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루트 3 곱한 게 요 y좌표일 거니까. 알겠죠? 요걸로 쓰면 그나마 쉬울 것 같아. 요렇게 써버리면 루트 3에 10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t가
사인 세타와 똑같아 라는 게 되겠죠. 체크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 관계식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 관계식만 나오면 해결은 되는 게 어떻게 가야 되겠어? 우리가 지금 구할 거는 dt분의 ds를 구해서 t에다가는 루트 3분의 5를 대입하면 되고요. 그죠? 근데 미분하면 이거 t가 남긴 하겠구나. 그럼 이때 세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때 세타는 뭔데? 아까 구해놨죠? t가 얘일 때 t가 얘가 적용됐을 때 좌표가 예보니까 그쵸? 세타는 6분의 파이였어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dt분의 ds는 요거를 음함수 미분을 쳐가지고 정리하시고 이해됐습니까? dt로 나누시고 알겠습니까? 그럼 분명 여기서 dt분의 d세타가 남아있겠죠. 오케이? 그거는 또 요걸 미분해서 대입해서 dt분의 d세타를 구해가지고 대입을 하시면 해결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음함수 미분은 이거 더한 것도 많이 풀어봤으니까 요 관계식을 잘 세워서 가야 되겠네요. 얘는 양함수로 좀 뽑아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정리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서 가볍게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그죠? 이 세타를 잡아서 이 식을 짜야지 이 식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변화율과 연결된 그 음함수 미분에 대한 형태의 세팅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죠? 체크해 보시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쪽에 정적분 라인 좀 가볼게요. 정적분에 쌤이 저번 시간에 숙제를 드린 게 여기 좀 정리지 않았습니까? 어디냐면 128페이지 맞냐? 안 좋냐 여기는? 아니냐? 맞다. 지금 여기 좀 정리지 않았다. 그러면 평면이 운동이구나. 저 뒤에 그죠? 151페이지 그쵸? 151페이지 맞습니까? 아니 그 사이 지금 없었죠? 이거 맞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풀었어? 지금 숙제 미분이 이거 못 풀었지? 풀었어? 요거 풀었고 여기서 여기 두 문제는 구했고 왼쪽 라인 두 개는 구했고 오른쪽은 좀 빡셌고 아직 안 했고 우진이는 도전은 했는데 그 전에 건 했고 앞에 그 숙제 질문한 거 없고 그래요. 그 체크를 좀 뭐 있어? 빨리 하나 얘기해줘. 저도 앞쪽에 많아가지고 앞쪽에 많아? 몇 번이었지? 번호대가? 407번부터 407번. 우진이 어디냐? 아 넓이 구하기. 아 여기를 내가 줬구나. 407번부터. 오케이. 9까지 429까지. 아 넓이 구하기 일반적으로 지금 풀렸구나. 아 네 여기다 하기만. 여기 429번 오늘 풀었네요, 그죠? 고문제였네요. 429번은. 알겠습니다. 네. 아 넓이 구하기를 내가 던져놨었군요. 아 쌤 이걸 생각 못했다. 여기 질문. 우진이 어디야? 얘기해봐. 너도 여기 파트지? 어. 390번째 390번대. 잠깐만 있어. 그 칭한 분석 칭환적분과 부문적분 응용. 잘 모르겠어. 오케이. 태우 여기 아니었고. 뭐지? 여기 숙제가 아니지 않았어요? 숙제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잠깐만 우리 사진 찍어 혹시. 뭐 지금 숙제가 이제 이상이었습니다. 한번 여기 아니었어.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풀었구나. 요거는 정리를 사실은 좀 해라 그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숙제 파트는 넓이였고요. 그죠? 134페이지 쪽에 넓이는 어떻게 풀어보니까 뭐 막혔어? 봐봐. 지금 좀 해봐. 424랑 424번 427이랑 427이랑 424 427 428 428 424 427 428 잠깐만요. 잠시만. 그 연승이는 어디까지 풀었어? 422 402번까지 한 거야? 풀다 풀다가 이제 힘이 끝났네요. 그 전에 질문 따로 없고 좀 있어요? 없고 여긴 잘 풀렸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4, 7 네. 일단 그러면 잠시만요, 여러분. 오늘
태용이 그 숙제는 쌤이 따로 좀 체크해줄게요. 9월 전에 알겠죠? 체크를 해주고 일단은 오늘은 요거 점검 좀 합시다. 아까 했던 그 부문적분, 치환적분 응용 파트 때문에 지금 태용이 질문에 요것들도 요 문제들이 갖는 독특한 성질이 있으니까 그것들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쟤네들이 아예 안 풀어봐서 여러분 그 일반 유형에서 지금 9월이 중간에 껴서 지금 선생님이 이제 일반 유형을 좀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 건데 끝나면 이제 앞에서 쭉 밀고 가면 되긴 하는데요. 일반 유형 중에 우리가 정리 안 한 게 어디냐면은 오늘 숙제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페이지로 얘기해 드릴게요. 145페이지에 있는 이 145페이지로 와봐. 뭐 이번 9월 작년 9월 모의고사에서 경험하긴 했는데 145페이지에 있는 이 부피 구하기는 잘 푸실 수 있겠죠? 그죠? 뭐 실전형은 146페이지 있습니다. 여기 이 문제도 워낙 잘 나오는 문제라서 작년에도 하나 나왔지만 그죠? 이번 9월에서 이 문제는 다 맞추신 거죠? 그죠? 아니야? 틀렸어? 기억 잘 안 나? 이번에 풀었던 거. 작년 9월에서 찍어서 뭐라고? 찍어서. 아 풀이 기억 안 나? 연승이는 어때? 잘 모르겠어? 요 얘기만 간단히 잡고 갑시다. 저 일반 유형 정리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왜 요거는 기억나잖아. 봐봐. 요런 단순한 문제들은 혹시 나오면 이런 데좀 설리면 안 되니까 봐봐. 부피 구하기가 이렇게 뭐 입체도형이 있으면 우리가 선을 쌓아서 만드는 게 적분인데 그게 넓이가 되듯이 얘 같은 경우는 축을 이렇게 만들어서요. 개념이 이렇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여기를 0으로 잡았을 때 이걸 x축이라 가정하면 0에서 x만큼 올라갔을 때의 이 단면 넓이, 수직인 단면 넓이가 이 넓이가 10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죠? 0부터 이 높이를 h라 잡았을 때 얘 부피 구하는 공식이 이거죠. 이 공식이라기보다는 부피 구하는 방식이 단면 넓이를 이 축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자른 단면 넓이를 이 x에 대한 표현이 가능하다면 알겠죠? 이 단면을 0부터 h까지 쌓아라. 그러면 얘가 부피가 되는 거죠. 그죠? 이론은 이겁니다. 요 이론 기억나십니까? 그죠? 이런 이론의 문제가 437 같은 거 보시면 이거 완전 개념 문제고 437 봐봐. 세팅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437로 가볼게요. 437을 보시면은 얘가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잠깐만요. 어떤 그림이냐면 정사각형 요거는 이 부피 구하는 개념을 좀 이해시켜 주기 위한 개념 문제입니다. 이렇게 선생님 뭐 입체도형이 있는데 그죠? 얘가 이렇게 얘기했어. 야 여기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딱 뭔가 선을 잡았을 때 여기서 x만큼 올라가면 그때 수직인 단면이 정사각형인데 그죠? 이게 그 한 변의 길이가 루트 x가 되는 정사각형이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상황이.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높이가 여기는 10인데 10까지 이런 방식으로 입체도형을 만들면 얘 부피가 얼마야? 라는 거야 지금 상황은. 알겠죠? 그걸 그림까지 해서 설명을 한 거야 이게. 이런 것에 부피를 구하라. 알겠죠? 여기다 개념을 적용하는 저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소리야? 여기다가 내가 축을 세워서 이게 0이 될 것이고 x만큼 올라갔을 때 이 단면이 얘는 x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런 입체도형의 부피가 있다면 이런 입체도형이 있다면 얘의 부피는요 x라는 단면적을 0부터 10까지 쌓으면 돼 라는 걸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이 부피인 거죠. 요게 이제 부피 그 정적분을 이용한 부피 구하는 딱 개념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게 기준이 필요할 것이고 그 기준적인 좌표를 통해서 단면 넓이가 나온다면 그거를 적분으로 쌓은 게 부피라는 얘기인 거야.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실전형 문제로 적용을 해버리면 뭐 여기 439로 얘기하게 439 봐봐요. 439를 보시면 그 다음 뒤에 있는 문제 439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봐봐.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림은 좋습니다. 뭐 얘가 뭐 이력생인 그림이래. 이력생인 그림이래. 10도 뭐 이상으로 좋죠. y는 루트 x제곱과 분의 3x 더하기. 그죠? 이런 그림 상태에서 하겠죠? 요즘은 그림 다 주는 편이니까 이런 그림 상태에서 뭐라 했냐면 야 x는 1을 기준으로 1부터 x가 2까지 생기는 단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얘가 뭐라 했냐면 얘를 밑면으로 하고 x축의 수직인 평면을 다른 게
정사각형이 되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라 이 말이란 말이야. 그죠? 뭔 얘기냐면 봐봐. 이 도형적 이해는 돼야 돼. 내가 여기다가 위에다가 어떤 입체 도형을 만들 건데 만드는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잘랐을 때 요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요만큼의 정사각형을 만들자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정사각형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면서 뭐 이렇게 생긴 입체도 생기겠죠? 그지? 그건 인식하라고 이렇게 입체로 그려준 거야. 알겠습니까?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우진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이 그림 상황은 알겠어? 오케이? 이해됩니까? 요런 거 할 때 저 개념이 필요한 거지. 그럼 지금 얘가 X축을 기준해서 수직으로 자른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나는 뭘 할 거냐? 요 자식의 요 단면적의 넓이를 X로 표현하는 게 필요한 거지. SX만 구해내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여기 X 지점이니까 X, 얘라 가정 루트 X 제곱분의 3X 더하기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X 지점을 X가 놓는다고 그렇죠? 그지?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얘가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얘의 단면적은요? 정사각형의 제곱이겠지. 제곱하면 X 제곱분의 3X 더하기 1이 단면 넓이인 거야. 이해했어요? 요 단면 넓이를 1부터 2까지 쌓아버리면 이 도형의 부피가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면의 넓이를 쌓아버리면 부피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원래 넓이 구하는 건 선분의 길이를 쌓은 거니까 y좌표 쌓은 거잖아. 알겠죠?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단면 넓이를 1부터 2까지 연속적으로 다 쌓아라 이 말인 거지. 그게 정렬분인 거죠. 그래서 결국 얘가 말하는 부피는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단면 넓이 얘니까 x 제곱분의 3x 더하기 1 dx를 구해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뭐 분리시켜서 적분 때려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답이 나오는 딱 이런 구조인 알겠죠? 그 작년 기출을 풀 때 그 문제도 똑같은 얘기 알겠죠? 이게 왜 지금 선생님이 급하게 어차피 다음 주 모의고사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냐면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기억만 살아나면 바로 뚫리는 문제니까 변화가 없잖아. 알겠죠? 그래서 뭐 할 줄 알아야지. 기억이 까먹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체크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이야기의 유형이 나올 확률도 꽤 있고 여기 평면 위의 운동이나 부피 구하기나 이제 뒤에 또 얘기할 곡선의 길이나 이 중에 하나 나옵니다. 알겠죠? 보통 3점짜리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그거는 가볍게 하나 먹고 가라. 이런 거죠 지금 알겠죠? 그래서 요건 빨리 기억 살려놓으시면 적분만 잘하면 뭐 어려울 건 없다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우진아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응. 특히 요 그림 나와 있는 몇 문제 기출로 꼭 연습해봐. 이거 좀 헷갈리신 분들 알겠죠? 이 정도만 풀 줄 알면 어차피 똑같은 버전이야. 더 빡세게 가진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알겠죠? 여기 뭐 힘을 넣어버리면 지금 기억을 가볍게 살린 친구들은 풀 수 없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오면 그냥 일반 버전이야. 다만 여기서 문제가 어려워지면 단면 넓이의 식이 좀 독특해서 적분을 하기가 빡셀 수도 있어. 적분하는 게 뭐 부분적분, 치환적분 이게 좀 골치 아파서 식을 줄 때는 있지만 이 개념 자체가 어렵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은 잡고 적분만 잘하면 될 거다. 여기서 난이도가 높아지면 적분하기가 어려워지는 수준 정도만 있을 거니까 그렇죠? 해석이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뒤쪽에 뭐 기출 많으니까 여기 연습할 거면 여러분 그 혹시라도 다음 주에 시험을 위해서 연습할 거면 148페이지와 149페이지에 있는 최근 기출 연습하시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이 정도의 버전. 보통 그림을 주는 게 요즘 추세이기 때문에. 그죠? 개념은 다 얘랑 똑같습니다. 상황은 이해되겠죠? 이걸로 연습 좀 해보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151페이지는 했고 152페이지에 있는 곡선의 길이 구하기 또 정리 좀 하겠습니다. 곡선의 길이 구하기 여기까지는 해놔야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겁니다. 어렵게 설레오지 말라고. 곡선의 길이 구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기억나 안 나? 자, 안 나지 그제는. 연습 기억 안 나? 아니 너희는 기말 때 하지 않았어 근데. 아 여기까지 안 했어. 아 오히려 너희는 적분 안 했잖아 기말 때 그렇지? 1학기 기말 때. 너는 어디까지 했지 그러면? 정리법 활용 전까지 했나? 아 정리법 활용 안 들어갔구나. 아, 알겠습니다. 자 곡선의 길이도 간단하게 기본 툴 정리만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우리가 여러분 평면 위의 운동에서 이동거리 구하는 건 이해되셨죠? 평면 위의 운동에서 이동거리 구하는 건 저번에 얘기했는데 요거는 할 수 있겠어? 연습 요거는 할 수 있겠어? 요거는 할 수 있겠어? 요거는 뭐 위치식 나오면 미분 때려서 속도가 벡터 값이니까 속력 구하고 주어진 시간 적분 때려버리면 이동거리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확장된 문제가 곡선의 길이야.
곡선의 길이는 이런 겁니다. 자, 선생님 아예 개념으로 잡아줄게요. 봐봐.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야. 야, y, fx 이렇게 있어. 질문을 하죠. 야, x는 a부터 이제 a, f겠죠. a, fa. x는 b. b, f, b. 요거 길이 구해봐.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봐봐. 우리가 이렇게 생각,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면 돼. 어차피 이걸 할 수 있으면 같은 문제예요. 이 두 개는. 알겠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요거의 스토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위치의식을 주죠. ft, gt. 그죠? 이게 무슨 말이야? t가 0초면 00 대입한 그 점이 있다는 소리잖아. t가 1이면 f1, g1에 있다는 소리잖아. 거기 점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가 움직이는 건데 그럼 내가 봐봐. 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놈의 길이가 궁금한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어떤 점이 있는데 평면의 운동을 하는 거야. 점이 a, f에 있던 점이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어. 오케이? 그럼 내가 만약에 속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게 야, 여기서 만약에 속력으로 얘기해. 속력은 중요하지 않는 게 속력을 내가 평균 속력을 2초 만에 샥 갔어.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요 길이를 구하려면 내가 움직인 요 놈의 이동거리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봐봐. 선생님 0초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2초 걸다 칠게요. 2초 만에 시작한 거야. 그럼 내가 속력을 만들었으니까 그 속력 가지고 0초부터 2초까지 이동한 거리 구하면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다시 이번에는 선생님 천천히 가겠습니다. 10초 만에 갈래요. 어쨌든 여기를 갈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0초에 땡 출발해서 야 0초 아니 1초에 땡 출발해서 1초부터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10초 걸렸습니다. 그럼 1초부터 10초까지 이동거리 구하면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했어요? 결국 이동거리를 구할 거면 내가 저기를 움직이게 만들긴 할 건데 움직이는 놈의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 이 점을 지날 때의 시간과 이 점을 지날 때의 시간만 알면 그 이동거리 구하면 그의 곡선이 길일 거란 말이지. 이해했습니까? 요 개념을 그냥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곡선의 길이 구하래.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y는 fx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 이거 쓸 필요는 없어. 알겠죠? 이거 설명용이니까. 그러면 점 P의 속도는 내가 정하겠습니다. 속도는 이렇게 할게요. 자, 점 P의 위치를 이렇게 할게요. P의 위치를 t, ft를 지난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1초일 때 1,f에 있는 거야. 2초일 때 2,f에 있는 거죠. 속도 내가 정한 거야. 알겠죠? 그냥 x축이 1초마다 1씩 증가되게끔 동일시 놓은 거지 그냥. 알겠죠? 그럼 이 자식은 봐봐. t가 0일 때 0,f형이 있겠지. t가 1일 때 1로 갔겠지. 그죠?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때 나한테 야 a, fa부터 b, fb까지의 이동 거리를 구하는 얘기잖아. 곡선의 길이는. 그쵸? 그 말은 이런 위치에 가는 움직임에 a부터 b일 때까지의 이동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이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곡선의 길이를 공식으로 외워두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만 그럼 적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몰라도 야 곡선의 길이 문제야? 야 위치를 이렇게 놓으면 되겠냐. 그리고 이거는 이동 거리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가볼게요. A초부터 B초까지 이동거리 구하면 그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인 건 이해되죠? 그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 할 줄 아니까. 거리 구할게요. 미분 때려. 속도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1,1T야. 벡터 아니. 속력을 구해야 돼. 속력. 뭔데? 루트 1 플러스 F'T의 제곱이죠. 됐습니까? 이거를 A부터 B까지 적분 때려버리면 그게 이동거리잖아. 그게 곡선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곡선의 길이를 보통 이제 문제집 같은 데서 우리 필기장 마찬가지지만 공식으로 이렇게 잡아놓겠습니다. 인테그랄 뭐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FT의 F'T의 제곱 DT를 구하면 이게 A부터 B까지의 곡선의 길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야. 어차피 이걸 할 줄 알면 네가 위치 정하면 돼 그냥. 알겠죠? 이 점은 T, FT는 움직이는 점이야 그냥. 그거를 얘가 준 좌표까지의 이동 거리를 구한 게 곡선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걸 적용하는 파트가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걸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생긴 햇살을 기억하면 좋긴 해. 왜 이 식을 던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적용해볼게요. 봐봐. 예를 들어서요. 식이 더러운 걸 굳이 갈 필요는 없는데 뭐 454번 같은 거 할까? 454번? 봐봐요. 이게 다 기본 개념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기본형 문제로 문제를 잘 출제하기 때문에 알겠죠? 쌤이 이제 앞쪽에 수능형 할 게 많지만 그거는 뭐 앞에 남은 기간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일단 기본 유형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거야. 왜냐면 그런 좀 빡센 문제들은 시간이 필요해. 하나 푼다고 바로 나온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 이제 쌓아가야 되는 거겠죠? 이런 기본 유형은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까먹은 친구들 빨리 살려놔야 되니까 봐봐. 454번 보시면요. y는 ln 시컨트 x가 돼 있고 0부터 4분의 파이까지의 길이 구하래. 곡선의 길이 문제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위치를 잡으라고. 요것만 외워도 돼. 이 식을 외우지 못하면 알겠죠? 위치 어떻게 잡아? 위치식을 t, ln 시컨트 t로 잡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야 0초부터 4분의 파이 초까지 갔을 때 초라고 봐도 되고 뭐 까지 갔을 때 이동거리 구하라는 얘기야. 이런 평면이 운동이잖아. 알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 돼? 속도 구해. 너네가 풀면 돼 이렇게 1, 얘 미분 내려버리면 시컨트 t 분의 1 있고 곱하기 얘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만 남겠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속력 구하면요 루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t가 되겠네. 그죠? 탄 1 플러스 탄젠트면은 그거 아닙니까? 시컨트 제곱 아닙니까? 아닌가? 맞잖아. 야 사제곱도 F제곱 BT지. 코 나누면 1 플러스 탄젠트는 거 지금 시컨트 맞잖아. 그죠? 나도 헷갈리면 만들었어 그냥. 너도 헷갈리면 만들었어. 실수하지 말고 알겠죠? 그럼 봐. 얘는요 루트 안에 시컨트 제곱이 있는 거야. 그죠? 원래는 절대값이지만 얘는 뭐 0부터 4분의 파이는 뭐 이게 1, 4분의 각이니까 그냥 시컨트만 뽑아내면 되겠죠. 요게 속력이야. 알겠습니까? 요 속력을 어떻게 하라고?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t dt를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거 적분 어떻게 하죠? 적분 어떻게 하죠? 네, 일단 이게 답이야. 답인 건 알겠지? 네, 답인데 첩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시컨트 t면 일단 코분의 1이야. 시컨트를 바로 적분할 수 없으니까. 그죠? 어찌할 겁니까? 아이디어 좀 주시죠. 이 적분적으로 적분을 잘해야 돼. 연산 잘해야 돼.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 잘 모르겠어. 아이디어 없어? 태용 아이디어 없어? 예, 지금 L은 안 돼 무슨 소리야? 안 돼. 아니 된다 야 1차 합성은 가능하지. 뭐 3x분의 1 이런 거 하나 3x 플러스 2분의 1 이거는 바로 적분 가능하죠. dx 이건 가능하죠. 이건 x분의 1을 적분하면 lnx 되는 거니까. 그죠? 맞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1차 합성함수 적분을 적용하려면 1차 합성만 가능합니다. 1차식만. 알겠죠? 얘는 바로 적분하면 ln 절대값 3x 플러스 2 잡고 3분의 1 빼주면 되죠. 이렇게 더하기 식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아니 된다. 알겠습니까? 코사인 t 분의 1 적분 어떻게 할 거야? 코사인 좋아. 아주 좋아. 저렇게 접근해야 돼. 코사인 제곱 분의 코사인 t야. 이렇게 한 이유는요. 코사인 제곱 t를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문제예요. 1 마이너스 아제곱. 그럼 1 마사 1 풀사야. 분의 코사인 t dt야. 뒤로 빼자 그냥. 1 코사인 t dt. 여기서 이렇게 세팅해야 돼. 왜? 뭐 하려고 우리 이렇게 세팅한 걸까? 무슨 적분? 아니야. 부분 적분 아니 된다. 치환 적분이죠. 사인 t를 x로 치환하면 돼. 그러면 코사인 t dt가 dx 될 거니까. 알겠죠? 범위 잡고. 그러면은 치환을 때리지? 이거 부분분수 쓰는 문제야. 부분분수에서 다시 또 ln을 뽑아가지고. 요 이야기는 이해돼?
연승 이해돼? 예, 그렇게 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시컨트가 손이 많이 가요. 알겠지? 결론은 시컨트 줘가지고 짜증나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되겠어요? 요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곡선의 길이 문제가 혹시 나오면 여러분들이 바로 보자마자 야 위치를 t, f를 잡아 그냥. 그리고 얘가 준 좌표까지의 그 x 좌표를 기준해서 이동 거리 구하면 돼 그냥. 상황 되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교과서나 개념서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공식화시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456번 같은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알겠죠? 이건 막 옛날 문제긴 한데요. 456번 봐봐. 4, 5, 6 보세요. 답이 뭘 것 같아요? 1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이긴 해야 돼.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보이긴 해야 돼. 이 뭐야 지금? 0,0 지나고 봐봐. 0,0을 지나고 1,√3을 지나는 함수가 있대. 그죠? 나한테 묻는 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dx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죠? 이걸 보고 얘네들 공식화 시켜놨으니까 보고 선생님 이거 0,f0에서 1,f1까지의 곡선의 길이 구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런 모양 눈으로 좀 외워두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풀이할 때는 꼭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풀이는 뭐 그냥 평면의 운동 풀면 되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건 fx는 어차피 0,0과 1,√3을 지나기만 하면 돼.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요 점으로부터 x가 0부터 1까지니까 요 점까지 곡선의 모양을 띠겠죠. 그 길이가 되는 최소값을 구하라 이 말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뭐 이렇게 직선으로 선분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직선 알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답이 2다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뭐 그렇게 보일 줄을 알아야 된다. 얘가 뭘 요구한 건지 이해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그 D파트는 어쨌든 뭐 다음 주에 또 시험이 있으니까 알겠죠? 수능형 문제야 차차 천천히 풀면 되는 거니까 이 기본 유형에서는 털리지 말자라는 취지로 알겠죠? 뭐 한 저번 주부터 지금 이제 기본 문제 막 진행을 막 시켰는데 보니까 뭐 기본 문제를 숙제를 뭐 제대로 하지도 않고 뭐 복습이 좀 안 된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런 기본 유형에서 털려오지 마시고 알겠죠? 그런 것도 정보고 하시고 본인이 이게 우리 교재는 물론 기본 유형에서 이번에 준 넓이 문제에서도 뒷부분에 그렇게 28번이나 빡세 문제가 껴있긴 한데 알겠죠? 그거는 뭐 특정한 수능형 틀을 띄지 않기 때문에 던진 거긴 하지만 그런 문제도 있지만 나머지 수능형 문제들은요 어차피 앞으로 쭉 꾸준히 연습하면 잡히긴 합니다. 뭐 잡히는 수준의 레벨이 또 생기겠죠?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알겠죠? 근데 기본적인 파트들부터 일단 단단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쪽 라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한 5개가 되겠죠. 뭐 기본이 단단하지 않은 친구도 4개밖에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잡아놓고 그러나서 이제 28, 29, 30이 문제인 건데 뭐 상황은 어차피 29는 요즘에는 아무래도 어쨌든 무항부 쪽이니까 알겠죠? 수열의 무항부 쪽에서 그 들어온 놈들 그런 것들 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잘 잡아내시고 28, 30은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해석이 잘 잡히면 쉽게 뚫릴 건데 해석이 만약에 안 잡히면 이제 시간의 여유가 필요할 거니까 과연 실전에서 여러분들 그거 투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남긴 하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도 체크 잘해서 시험 잘 치르시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기본 라인으로 정리했던 그런 그 중간중간에 일반 유형들 있잖아요. 거기서 약간 흔들리는 게 있으면 평가원 기출 다 박아놨으니까 특히 체육관 알겠죠? 요걸로 연습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주 뭐 월요일든 화요일든 뭐 질문하기로 생기면은 들고 와 질문하시고 알겠죠? 일단 일반 유형에서 털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제 9월에 뭔가 점수 지표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이제 학교 라인 생성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기본 유형은 어쨌든 이번 9월에 좀 털리더라도 어차피 남은 기간에 기본 유형은 다 해결됩니다. 근데 이 급하게 쌤이 이제 원래 했던 그 수능형 작업을 약간은 보류하고 나서도 이걸 진행하는 이유는 어쨌든 9월 점수 가지고 담임쌤 상담을 할 거고 여러분들의 학교 집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좀 쓰잘데기 없는 문제들에서 3점씩 날아가 버리면 알겠죠? 이 또 등급이나 백분이나 이게 많이 흔들릴 거기 때문에 그럼 뭔가 또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라도 좀 메꿔놓고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를 위해서 급하게 간 거니까 이 일반 유형에서 좀 헷갈리는 게 있으면 그건 꼭 복습을 해서 잡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실수하지 마시고 알겠죠? 수고했습니다. 뭐 질문하겠습니다. 남아서 질문하시고 잠깐 갔다 올게요.